딥페이크 합성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학생이 학교에서 퇴학 처분을 받자 처분이 너무 과하다며 취소 소송을 진행했는데요. 결과는 원고 패소, 퇴학이 확정되었습니다. 수시 합격으로 대학 진학을 앞둔 고3이었지만 법원은 단호했습니다. 가해 학생 측은 어떤 논리를 펼쳤는지, 법원에서는 어떤 근거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오늘 케이스노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판결문 속에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던 학생 A는 텔레그램 방에 들어가 같은 학교 피해 학생의 사진으로 나체 합성 이미지를 제작하고 유포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3가지인데요. 첫 번째, 합성물 생성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실명과 연락처까지 방에 함께 유포했다는 점. 두 번째로는 이후에 다른 단체 방에서 타인이 만든 합성 사진들까지 대량으로 다운로드해서 보관했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 제3자에게 자신이 만든 합성 사진을 직접 전송해 주기까지 했다는 점입니다. 결국 이 사실이 학교에 알려지면서 학폭위가 개최되었고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최종 퇴학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학생 측은 법정에서 크게 2가지를 다퉜습니다. 하나는 피해 학생의 주소까지는 유포한 적이 없다며 일부 사실관계를 다퉜고요. 두 번째로는 호기심에서 비롯된 일회성 일탈이었던 점, 그리고 스스로 사진을 삭제하고 또 대학 수시 합격이 취소되는 등의 개인적인 불이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번 퇴학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 남용, 즉 징계의 권한을 넘어서서 너무 가혹한 처사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재판부가 학생 측의 호소를 단 한 번도 받아주지 않고 퇴학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데에는 명확한 법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재판에서 학생 측은 끝까지 집 주소는 유포하지 않았다고 다퉜고 법원도 그 주장을 일부 인정해줬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설령 주소를 유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미 원고 스스로 인정한 얼굴 나체 사진 합성과 실명 유포 행위만으로도 퇴학 처분의 정당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즉 징계 사유 여러 개 중에서 곁가지 하나를 깎아내는 데 성공하더라도 나머지 남은 잘못들이 워낙 중대하기 때문에 전체 처분의 수위는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쟁점은 학폭위의 조치 기준의 정당성 여부였습니다. 학교 폭력의 조치는요, 단순히 판사나 위원들의 감정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법령에서 정해진 심각성, 고의성, 반성 정도, 그리고 화해 정도까지 철저하게 점수표로 매깁니다. 이 사건 가해 학생은 피해 학생의 인격을 말살하는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폭력의 심각성 4점, 고의성 4점이라는 최고점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피해자 측과 실질적인 화해 노력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화해 정도 역시 최고점인 4점을 받았습니다. 결국 총점 16점으로 전학이나 퇴학을 무조건 내려야 하는 구간에 해당했고요. 이 점수의 산정 방식과 처분 기준에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 이유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학생 측은 대학 수시 합격이 취소되는 사적인 손해가 너무 가혹하기 때문에 학교의 처벌 권한이 선을 넘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시각은 단호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교육장이나 심의위원회가 내린 판단은 현장의 전문성을 고려해서 가급적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건데요. 만 17세의 고3이라면 자신의 행위가 가질 불법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나이이며 대학 합격 취소라는 개인적인 불이익이 피해 학생이 입은 치명적인 정신적인 고통,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를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익보다 결코 무거울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사실 이런 사건들 상담을 좀 해보면요, 부모님들이 인터넷에서 흔히 접하는 조언과 실무가 좀 다릅니다. 진짜 중요한 건 다음과 같은데요. 첫 번째는 학폭위가 순방성 절차가 아니라 형사 절차의 예고편이라는 인식부터 가지셔야 됩니다. 이런 사건은 학폭위 하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성폭력 처벌법 위반 등의 형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문제는 학폭위 단계에서 학생이나 부모가 감정에 북받쳐서 한 진술, 그냥 호기심에 한번 해봤어요 같은 말은 나중에 형사재판에서 불리한 증거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폭 대응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 향후를 위한 준비까지 함께 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툴 것과 인정할 것을 전략적으로 잘 분리해 둬야 됩니다. 이 사건 학생 측의 변호인은
주소는 유포 안 했다라는 지엽적인 사실관계를 다투는데 힘을 뺐죠. 그런데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주고도 결론은 그대로 퇴학이었습니다. 심각성, 고의성의 점수가 이미 만점에 수렴하는 사안이라면 지엽적인 사실 하나를 깎아내리려는 다툼에 자원을 쏟기보다는요, 명확한 부분을 빠르게 인정하고 화해 노력에 집중하는 게 실제 처분 결과에 훨씬 더 유효합니다. 세 번째로는 화해에도 타이밍과 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법원과 학폭위는 심의나 재판 직전에 급하게 이루어진 화해 시도와 사건 초기 진심으로 이루어진 화해를 다르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실무적으로는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해서 피해자에게 배상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손으로 쓴 반성문 100장보다 훨씬 유의미한 정상 참작 자료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학생에게 유리한 방향이 무엇일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증거 관리인데요. 자, 무서워서 앱을 지우거나 대화방을 일방적으로 나가버리는 행동은 사실 지양하는 게 좋습니다. 법정에서는 그게 증거 인멸의 정황으로 읽히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대신 변호사를 통해서 원본을 안전하게 보존한 다음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라는 정상 참작 자료로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은 더 좋은 방향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사건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사법부는 몰라서 그랬어요. 한 번뿐이었어요. 대학 합격이 취소되니까 너무 가혹해요. 라는 가해자의 사정보다 피해 학생이 입었을 치명적인 정신적인 피해와 디지털 성범죄의 중대성을 훨씬 더 무겁게 보았습니다. 학교폭력 처분 소송에서 법원은 현장심의위원회의 전문적인 판단을 적극적으로 존중하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법리적 반박이나 피해자와의 화해 성립 없이는 법원에 와서 눈물로 호소해도 퇴학 처분을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 됩니다. 특히 텔레그램방이나 딥페이크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장난처럼 소비되는 요즘에 단 한 장의 합성 사진이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을 이 판결문이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오늘 영상이 자녀들과 주변 분들에게 깊은 경각심을 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변호사형 조효동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